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위 테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부터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관세 무풍지대로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좀 살펴보면 이정재, 정우성 씨가 이제 알리바바 계열의 엔터테인먼트랑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도 이제 9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플러스 관세 무풍지대라는 매크로까지 겹쳐지면서 최근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 로봇입니다. 이쪽은 공매도 재개되면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많이 빠질 거다,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쪽은 이제 SK온과 콜옵션 계약 체결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일단 오르는 종목들 몇몇 보이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부품단 위주로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LNG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쪽이 뭐 오른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위에다가 제가 자리를 좀 넣어봤고요.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나온 소식을 보니까 LNG랑 조선 등 한국은 우리 미국과 여러 가지 거래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LNG랑 조선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상황이고 상호관세가 이제 4월 9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서 아직 기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 알래스카 LNG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강제적으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일단 열어봤고요. 차장님 어느 쪽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사실 엔터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그쵸.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엔터주들이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세에 대한 수혜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수혜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왜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갔냐? 관세에 대한 피해주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피해가 아니라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수혜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혜주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더 뭐 레버리지 써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그 섹터 쪽으로 어떤 이 포트나 어떤 매수 관점 몰린다 했을 때 엔터주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거지. 지금 실적과는 지금 오히려 좀 중국 쪽에서의 뭐 한나연령에 대한 완화 이 부분 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뭐 수혜라고 한다면 이제 이 관세로 인한 달러가 이 강달러 시장이 됐을 때에 이 엔터 기업들의 아티스트가 미국에서의 티켓 공연 값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수혜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뭐 아티스트들한테 매기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매기는 그 품목이나 제품들의 공통점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또 아티스트 한 사람의 가장 큰 어떤 고유의 어떤 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세에 대한 매기는 부분을 하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추후에 어떤 미국 쪽에서의 뭐 판매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관세 쪽에서의 리스크가 뒤덮여 있는 시장에서 유일한 어떤 대안주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그 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어떤 그 매출 의존도나 이런 걸 많이 탈피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음반이나 이런 걸 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통해서 먼저 좀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터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실적을 실적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터 기업들의 그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엔터 섹터의 어떤 특징이죠. 이 비재무적 리스크, 그러니까 인적 리스크에 많이 좀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하이브도 뭐 그렇지만 이 뉴진스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주가가 좀 반응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뉴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의 매출에서 10%가 안 돼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하이브의 어떤 다른 또 이제 뭐 BTS 완전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6월달에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BTS 또 이제 세븐틴 여러 르세라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면서 실적주로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관세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안주 중에서도 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부분,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관세 무풍지대로서 어찌됐든 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트리 중앙이나 펜엔터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한 4에서 3%대, 큐브엔터도 3%, JYP도 2.9%대 오름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약한 시장 속에서도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어느덧 보니까 강보합으로 현재 플러스 전환되어 있는 거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이벤트 대기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평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도 0.44%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장 분위기 점검해봤습니다.